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최초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다른데 어떤 거는 400만 년 전, 어떤 건 350만 년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350만 년 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350만 년이 됐다라는 거. 두 번째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처음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가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만 년 전부터 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널리 분포하게 돼요.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는 조상일 수 있다. 우리의 직계 조상.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침팬지에서 인류가 분화되기 처음에 인류라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실제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에요. 현생 인류. 30만 년 정도 됐다. 그런데 4대 문명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문명 국가를 이루기 시작한 거. 4대 문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강을 중심으로 해요. 첫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여기에 해당돼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어.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이 있고 지금의 어디예요? 인도.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은 실제로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 4대 문명은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문명이 발생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언제부터? 30만 년 전부터 출현했다고 그랬죠. 그럼 인간은 오랫동안 문명인의 시기가 아니라 이런 시기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30만 년 이상 인간의 직계 조상부터 따졌을 때 인간의 직계 조상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상태로 350만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이런 상태로 30만 년 정도를 살아온 거예요. 문명의 시대는 6천 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DNA와 우리의 뇌 구조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 상태일까? 이 상태일까? 이 상태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인류에 남아있는, 여러분 몇면이 남아있는 그 뇌에 남아있는 속성, 그 다음에 DNA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깝다고? 호모 사피엔스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때 속성들을 잘 봅시다. 이때의 속성들을 잘 봅시다. 이 호모 사피엔스죠. 이 원시 시대의 사람들의 속성들.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먹을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어요? 적었지. 먹으려면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에 채취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겠죠. 채취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보다 먹을 게 엄청나게 적었겠죠.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사냥을 하다가 죽은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고.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게 제1과제였을 거야. 왜냐하면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 대부분. 그때는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에는 실제로 현재에도 그런 상황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속성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원시인의 생활들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것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원시시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숲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 무엇이 있는지 몰라.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왜? 잘못 들어가면 맹수한테 잡혀먹힐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이때는 먹이가 되게 적었죠. 한 번 먹으면 많이 움직이려고 할까? 적게 움직이려고 할까? 적게 움직여. 여러분 사자가 음식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 봤죠 그런 거?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고 막 움직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럼 더 빨리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 음식 찾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최소한으로. 언제 빼고는요? 음식을 또 구하려고 할 때 빼고는. 사냥을 할 때. 또는 무엇인가를 먹을 거를 얻으러 다닐 때 빼고는 최소한도로 움직임을 줄여야 돼. 이게 근 30만 년간 유지돼서 우리 내 DNA에 저장된 값이야.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하지 않게끔 돼 있어. 새로운 것들을.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속성들이 여러분의 DNA에도 있는 거야. 또 하나 뭐예요?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고 싶은 거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속성이 살아가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별로 맞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공원들 숲속 들어간다고 해서 야수가 나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 예전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목숨을 이어나갔죠. 사냥과 채집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얻지 않으면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 의식주죠?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어때요? 죽죠? 그 겨울에 나가서 잡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옷을 안 입는 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회적으로도 살 수가 없어. 마지막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안 먹으면 죽잖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안 먹으면 죽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전에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음식을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얻을 수 있어. 지금은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의식주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사야 돼.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이어나갈 수 없더라. 근데 여러분들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누가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한 15년 정도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도 많이 잘 되시는 분이 15년이지 그 전에 끝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 정년퇴임은 60세니까. 근데 그때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거는 이 두 부류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건 아니야. 어떤 것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를 가르지 않아. 그냥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 1번의 부류에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해당이 돼요. 2번에 속하는 사람들은 10% 정도가 해당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래요. 그러면 1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치고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 10%. 그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에 해당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여러분 아플 때 치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사람, 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2번에 들어가요. 한 1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없다면 1번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점이 없다고 생각해봐. 뭐랑 똑같아요? 원시 시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번이 존재하려면 2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국가에선 그래서 2번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 2번의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 이 사람들을 위한 거고, 또 1번의 사람들도 예전에는 사냥이라든가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했지만 지금은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실제로 공부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야. 2번의 사람들을 위한 공부, 1번을 위한 사람들의 공부.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뛰어나고 못하는 사람이 바보 같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라는 것들을 잘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속성에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지. 왜? 새로운 걸 하지 않게 돼 있잖아.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기관 중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있어. 뭘까요? 뇌야, 뇌. 뇌가 한 20%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뇌를 사용한다라는 것들은 공부를 한다는 건 뇌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이 위배된단 말이야. 사실 공부는 사람의 속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람의 속성과 역행하는 길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시켜. 왜 시켜? 이게 필요하거든. 2번도 필요하고 1번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들은 어쨌든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학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 공부라는 것들을 해. 요새는 학교라는 것들이 다른 형태로도 많이 분화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해요? 교과서, 책을 가지고 하죠. 책을 딱 열어봐. 그럼 뭐가 제일 많아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 사용하는 책들은 대부분 글로 돼 있구나. 그럼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겠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겠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게 뭐예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 웬만큼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배우게 돼서 학교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좀 더 갖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에서 만나게 되는 교과서의 텍스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해력은 왜 필요한가? 보세요. 첫 번째,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여러분 교과서 봐봐. 보면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글로 돼 있어. 선생님, 수학은 글이 아니라 숫자로 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봐봐. 수학 문제를 내가 푼다고 생각해봐. 원의 넓이 또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할 때 숫자만 딱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글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치? 글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 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수학 자체도.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도 문해력이 필요하지만 생각을 할 때도 글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문해력이 없으면 글도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도 깊게 그리고 방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문해력은 모든 공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이다. 그럼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 알고 있어.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지. 책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그 전 세대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세계 명작, 동화 같은 경우. 저런 거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책들이야. 그 당대에 그래도 똑똑하다는 석학들이 그 당대를 살아가는 데 삶의 지혜들을 이 책 속에 숨겨뒀단 말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목들이야. 이 알고 있는 제목들, 이런 책들을 읽으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문해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저런 건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야. 그 한 대학에서 노벨상을 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을 배출한 학교도 있어, 대학교. 근데 그 학교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뭘 가르치는데 그렇게 노벨상을 탄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는 2명밖에 없는데. 그죠? 이렇게 많아라고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그 학교 공부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고전읽기라는 게 있어요. 고전읽기. 옛날 사람들이 썼던 소설, 철학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고전책들을 100권이나 200권을 무조건 읽게 돼 있어. 읽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사고력을 기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검증된 내용들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학교 공부를 하면 당연히. 책을 읽지 않으면 학교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읽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 어른들도 점점 책을 안 읽잖아. 여러분들도 점점 책을 안 읽잖아. 그럼 점점 책을 안 읽는다는 거는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공부는 그게 학교 공부든 아니면 다른 공부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공부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데 생각을 깊게 못하는 거야. 문해력이 떨어지면. 그럼 모든 공부는 문해력이 없으면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것들은 책을 읽는 것들,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읽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 근데 책 읽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DNA가 있다고?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DNA. 그 다음에 에너지를 최소한 쓰고자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2번의 삶이고 3번의 1번의 삶, 양질의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2번의 삶,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1번의 삶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네. 책 읽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들을 더 어렵게 만든 강적이 등장해요. 독서하는데 정말 어렵게 만드는 강적. 독서의 두 가지적.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의 본능, 세팅된 값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 두 번째, 에너지를 적게 쓰고자 하는 그런 속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몸에 좋은 거를 못 먹게 되는 것들이 다 그런 원인이에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책을 읽는 것 원래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왜 어렵게 만드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도서관 앞에서도 책을 읽는 그 공간 앞에서도 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 얼굴이 헤헤헤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그 무슨 문제냐?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좋은 거 아닌가? 전화도 하고 컴퓨터고 지식과 정보를 찾아보고 내가 필요한 게임도 하고 그렇게 좋을까?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24시간이 있어. 자는 시간 또는 생존에 필요한 시간들 다 빼면 몇 시간 정도? 한 8시간 정도가 남는데 그 시간들을 누군가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게임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는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나쁘냐?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오래된 연구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뇌를 한번 단층 촬영으로 다 해봤어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다 해봤어. 해봤더니 게임 중독이 된 사람의 뇌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반짝반짝 되는 데가 있죠? 활성화되는 부분. 여기 부분하고 얘하고 똑같네. 그럼 얘는 비슷한 뭔가를 하나보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예요. 이쪽에서 반짝반짝 되죠? 그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쪽만 활성화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똑같네. 얘는 뭐 할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코카인 중독 뇌사진. 뭐예요? 마약했을 때.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을 했을 때의 뇌가 활성화되는 그 부위하고 여러분이 게임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그 부분이 똑같은 거야. 뇌의 똑같은 부분을 자극을 주는 거야. 뇌의 똑같은 부분이 손상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봐봐. 똑같아요. 여기서도 처음 일주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 내가 망가지고 있는 것들,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보죠. 시각증축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코카인을 하고 있을 때랑 똑같다. 마약을 하고 있을 때랑 똑같고 실제로 저게 오래되면 마약을 했을 때 손상되는 부분이랑 게임을 했을 때 손상되는 부분이 똑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법으로 막고 있잖아.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잖아. 또는 병원에 격리해서 치료하잖아. 근데 게임은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법으로 금지도 안 됐는데 똑같아. 손상되는 부분은 똑같아. 더 위험하지. 얘는 제재를 하지 않잖아.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실험도 있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영상을 봤을 때 뇌파를 어떻게 자극되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뇌예요.
근데 이 뒷부분만 활성화되어 있어. 뒷부분만. 이 앞에는 뭐냐면 뇌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전두엽은 뭐예요? 고등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기관이야. 뇌의 부분이야. 어떤 것들? 추론 능력.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 이런 고등 사고 능력이 이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근데 여기는 뭐예요? 후두엽이야. 이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의 영역이야. 시각 정보. 눈으로 봐서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이것만 활성화되는 거야. 멈춰 있어. 다른 데는 다 뇌가. 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사용돼야지만 점점 전두엽이 성장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팔을 기부스했어. 두 다리고 세 다리다 기부스하고 이렇게 있다가 기부스하고 풀면 팔 딱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기부스한 팔은 가늘어지죠? 왜 가늘어져요? 사람의 신체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기능이 쇠퇴한단 말이야. 똑같아. 뇌도 사용하지 않을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 전두엽은 언제까지 발전해요? 이 25살까지 발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 있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전두엽이 발전의 시기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있는 뇌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갖고 있었는데. 단지 여러분들은 게임만, 핸드폰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만 계속해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어두워졌잖아. 전원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럼 이러면, 야, 이렇게 되면 각국에서 나라 시스템 운영자들, 아까 얘기했던 2번, 어떡하지? 그럼 1번들도 뭔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럼 나라가 없어지면 뭐야? 다시 원시 시대로 복귀하는 거잖아. 그럼 위험하잖아. 그럼 국가에서도 위기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대책을 내놔야지. 보면은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 미성년자는 하루 2시간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게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8세 이하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15세 이하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8세 이하 하루에 40분 미만으로 사용하는 법으로 제재한다는 거, 법으로. 못 사용하게. 중국, 이런 법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만 그런가, 유럽, 잘 살고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에서 뭐냐, 스마트폰 규제 강화 정책들을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못 사용하게. 미성년자 사용할 수 없게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야. 학교 규정이 아니야. 법을 만들고 있어. 학교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인 거야. 그럼 뭐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너 학교 규정 어겼네? 이렇게 했잖아. 지금 뭐야? 너 법을 어긴 거야. 똑같은 거야. 마약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에요. 그죠? 스마트폰을 학교 내에서 가지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거야. 저기에서는. 왜 저 나라들이 저럴까? 못 사는 나라들도 아니야.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이 저러고 있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에서 자꾸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법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야. 통과됐어. 그럼 여러분 SNS 뭔지 알죠? 유튜브, 틱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모든 것들 다야. 금지하는 법이야, 법. 규칙이 아니야. 규정도 아니고 학교 규칙도 아니야. 법에 나라가 만든 법이야. 그럼 저걸 어겼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나라에서 SNS를 했다. 그러면 잡혀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책임 못 지면 여러분 부모님이 잡혀가는 거야. 호주 잘 사는 나라야. 그죠?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야. 16세 미만 SNS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부분들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라. 전화기 말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교내 사용 금지법을 지금 의논하고 있어. 스마트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나라들마다 지금 이러고 있냐? 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이 마약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제재하면 누가 반대할까? 학생들이 반대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요? 사람들. 그럼 애플, 구글, 카톡 만드는 카카오톡 회사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확 줄걸? 그쵸?
그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대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뭐 하겠어요? 로비 활동을 할 거야. 왜 어린애들에게 스마트폰을 뺐냐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스마트폰에 어플을 만들고 팔거나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만들어서 파는 이 회사들은 그게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팔까? 그럴까? 그럴까? 그래서 팔 수도 있지. 왜 팔까? 엄청난 돈을 벌잖아. 그들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을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그런 회사의 사장,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어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임들, 그런 SNS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재벌이 됐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거기 회사가 다 있어. 그런 사장들이야. 사장들이 사는 곳이야. 실리콘밸리. 근데 이 실리콘밸리 그 사장들이 자식들은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못 사용하게 해. 자기 자식은. 실리콘밸리 부모 자기네들은 그거 가지고 수천억을 버는데 1년에 수천억씩 버는데 자기 자식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자식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키냐? 실리콘밸리 자녀 교육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 뉴스에 나왔던 거야.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플이나 기술을 만든 장본인들,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로 돈을 1년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이야. 장본인들은 정작 자신의 자녀는 이 기술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이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문에, 방송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어떤 학교를 보냈냐? 잘 봐요. 이런 학교 보내. 컴퓨터 있어요? 프로젝터 있어요? 없어. 이 선생님하고 칠판이랑 분필밖에 없어. 옛날 그 교육이야. 선생님이 예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 나무 의자, 나무 책상이야. 여러분들보다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거 뭔지 알아요? 저런 거 갖고 놀아. 천으로 만든 인형 갖고 놀고, 그 다음에 비 오면 바깥으로 뛰어나서 비 맞고 모래장난하고, 이게 다야. 타립인데 컴퓨터도 없어. 그리고 최첨단 무슨 퍼즐 놀이기구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봐봐. 컴퓨터 한 대씩 다 줬잖아. 여러분 노트북 다 줬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준다니까. 있으면 보내지도 않아. 여기는 6년간 또는 10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져 있으면 그럴 동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노트북 근처에도 못 가. 학교에 프로젝터도 없어.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를 누가 보낸다고요? 실리콘밸리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자기들은 컴퓨터 팔아서 돈 벌고 어플 팔아서 돈 벌고 소프트웨어 팔아서 돈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 교육시킬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디지털 교육이 사람의 뇌를 망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보면 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부모예요. 돈을 그렇게 번 사람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 아버지는, 실리콘밸리 아버지예요. 창의성을 키워주는 어플, 이런 거 많죠? 어플로 창의성을 기르려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창의성을 기르는 어플은 창의성을 길러줄 수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창의성은 어떨 때 이렇게 우리들이 옛날 방식으로 배우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길러지는 거야. 창의성은 어떻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최첨단 놀이를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놀이들 손으로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실제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창의성이 길러지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창의성은 언제 길러진다고요?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서 진짜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을 만져보고 자연을 사랑하는 교감들을 나눌 때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기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 학교, 나 컴퓨터 한 대 생겼어.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왜 안 주겠어, 자기 자식들에게? 뭐예요? 이 퍼즐은 슬라이딩 퍼즐이라는 게임 퍼즐이야. 슬라이딩 퍼즐. 눈으로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야.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 있네요. 1번부터 15번까지.
이 숫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 여러분 인생이랑 똑같아. 모든 사람의 인생이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뭘 하는가? 살아가면서 뭘 해요? 나는 살아가면서 아까 2번 시스템, 2번에 들어가는 사람들, 1번에서 좀 더 행복하게 나는 삶의 수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숫자를 맞히는 거야. 이 숫자를 맞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야. 2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1번에서도 좀 더 행복하게 삶의 수단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 숫자를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평생 하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다 엉클어져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맞추면 되는데, 이 퍼즐은 반드시 뭐가 있어, 맞추려면. 사기죠.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맞춰. 이거는 이해되죠? 이게 없으면 못 맞춰요. 15번까지 맞추는데 15칸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퍼즐은 죽어도 못 맞춰. 근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빈 공간이 있어야지 맞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태가 딱 지금 그 상태야. 그게 공부가 되겠어? 책이 읽어지겠어? 그거 어려운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여러분들은 추워도 스마트폰을 버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해. 스마트폰이 없어도 책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랬잖아. 그것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 강물에다가 종이배를 놓으면 종이배는 어디로 흘러가요? 밑으로 흘러가잖아. 근데 아까 같이 2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1번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종이배를 어떻게 해야 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해야 돼. 그럼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쉬운 길은 아니야. 당연히. 근데 그 쉬운 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떡하니 막고 있네.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게 스마트폰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방법은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옛날처럼 사냥하거나 채집해서 살 수가 없잖아.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냥해서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은 안 되는 사회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폰 버리는 거. 세계 명작 동화 읽는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하지 말고 책 읽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는 2번에 사시는 사람들도 있고 1번으로 사시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랬지. 그렇지.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선택의 문제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2번으로 살고 있든 1번으로 살고 있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여러분 부모님은 대부분 2번일걸? 왜 그럴까? 부모님이 2번으로 살아도 우리 자식은 부모님이 1번으로 살아도 우리 자식은 2번의 삶을 살기를 원해. 부모님이 2번으로 살면 더 자식이 2번으로 살기를 원해.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자식이 2번으로 살기를 원해.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40년, 50년을 살아보면서 2번이 살아가는데 좀 더 행복할 확률이 높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자식은 적어도 행복할 확률이 높은 2번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지. 그러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책을 읽거나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게 뭐라고? 스마트폰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면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보지 말라고 하고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잔소리 몇 번 하면 와락 깨물잖아. 부모님을 소리 지르고 잔소리한다고 튀어나가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뇌에는 무슨 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충류의 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똑같은 그 뇌. 그래서 나를 건디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부모님의 그 말. 여러분들 봐봐. 어떤 동물이 강아지라고 개라고 칩시다.
개를 자기 강아지가 있어. 자기 새끼가 있어. 근데 늑대가 와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개는 늑대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들을 알아도 늑대와 싸우겠지. 이게 모든 동물의 본능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모든 동물은. 여러분 부모님 똑같아.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 연장의 꿈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연장해서 사는 건 누구야?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동물로서의 본능이고 사람으로서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부하고 책 읽으라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나쁜가?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부모님 보고 와락 대들잖아, 와락. 그러면 그 인생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겠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50일간의 방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 3년, 고등학교 3년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6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뭐를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스마트폰을 버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세계 명작 동화를 20권을 죽으라고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나머지 80권을 죽으라고 읽어. 그럼 여러분 문해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어. 반드시 여러분 이 50일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스마트폰 부모님한테 반납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라고. 교과서 안 읽어도 돼. 실제로 유명하다는 그런 세계 명작 동화를 방학 때 죽으라고 한번 읽어봐. 20권 이상. 여러분 인생에 이제 조금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거야.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평생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때 그때쯤 부모님한테 다시 달라고 그래. 선생님 생각으로는 평생 가지 않아도 평생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거야. 한번 버려봐. 그냥 쓰레기통 버리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버려봐. 그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버리는 그날부터 여러분 가정은 엄청 행복해질걸?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게 맨날 행복하지 않아. 엄청 힘들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어깨가 훨씬 더 가벼워질걸?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이 미소로 가득 찰걸? 여러분이 스마트폰 버리는 그거 하나로.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 버리고 그 시간을 책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어깨의 짐들은 굉장히 많이 줄고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을 적어도 20살에서 25살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부모님의 노동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주고 계신데 그 정도를 해주는 게 그래도 내가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 거야. 어렵지만 여러분 방학 때 누군가는 한 명은 하겠지. 방학 때 스마트폰 부모님한테 버리고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합시다.